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조미애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지역작가 신간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표현문학회장 조미애 시인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분의 작품 세계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유희옥 시인의 네. 시집 풀잎이 하는 말. 네. 네. 표지가 아주 깔끔하고 예쁘죠. 네, 시선사에서 네.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한국 대표 서정시 백인선 이런 네, 맞습니다. 표식이 있는데 이런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시선사에서 이제 그 시집을 낼 때 시인들의 시집을 목록을 작성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출판사에서 시집을 내시는 분들의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제 목록과 번호를 그렇게 붙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시선사에서 발간한 풀잎이 하는 말 유희옥 시집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유희옥 시인은 1989년에 시문학 우수작품상 당선해서 등단하셨어요. 시문학 출신이시고요. 그동안의 시집 바람의 말개 그리고 푸른 겨울 내셨어요. 바람은 날개 그리고 푸른 겨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풀잎이 하는 말 세 번째 시집이에요. 그러세요? 등단한 그 이력으로 봤을 때 1980년대 후반이잖아요. 그동안에 세 번째 시집을 내신 걸로 봐서 상당한 과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리문학 회장을 하셨고요. 전북문인협회 회장 그리고 전북문학관 관장을 역임하셨고요. 전주일보에서 기자로도 활동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시문학이 등단하기가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1980년대 이제 그 이전에는 3번 추천을 거쳐서 등단을 해야 됐고요. 3번 추천이라는 것은 작품을 보내서 심사위원들이 오케이 하면 1회 추천 받는 거예요. 그거를 3번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80년대 들어서면 2번 추천.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신인문학상이라고 그래서 1번으로 이렇게 등단을 합니다. 다른 잡지들 요즘 나오는 많은 문예지들에서는 이제 한 번 작품을 보내서 등단하시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그 신문학으로 등단하신 어느 시인의 이야기가 본인이 50편도 넘는 작품을 신문학에 보냈대요. 투고를 한 거예요. 신문학으로 등단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그분도 나중에 신문학으로 등단하셨어요. 그런데 그처럼 많은 작품을 쓰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등단이라고 하는 문턱을 이제 넘으신 거죠. 이제 그렇게 등단하기 이전에 많은 작품으로 조금 시간이 길면 등단 후에도 훨씬 더 좋은 작품을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내공이 탄탄해진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최근에는 문예지들도 많아지고 또 등단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등단한 후에도 사실은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요즘의 현상이고 현실이니까 어쨌든 작가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내가 좀 더 나의 글을 잘 써야 하잖아요. 좋은 작품 써야 하잖아요. 그러므로 꾸준히 공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얼마 전에도 그런 작가님의 작품 소개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계속 평생교육원 등록하시고 계속 뭐 다른 문예대학도 하시고 도전하시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유희옥 시인께서는 시문학으로 등단을 하셨는데 그 전부터 아마 이렇게 탄탄한 그런 기량과 내공을 쌓으신 그런 분이 아니실까 생각이 되고요. 맞습니다. 작가의 말부터 들어봅니다. 이제 이 시인의 말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푸르른 잎새가 주홍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다. 그것이 어찌 계절뿐이랴. 이제 우리가 세월
한 해 한 해 지금 세월 이제 올해도 2023년도 저물어가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한 때에 또 느끼는 바가 많죠.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내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도 되고 딱 이 계절에 또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희옥 시인은 그동안 삶의 목적 가치가 무엇인지 나 하나 찾겠다고 헤매어왔다. 때로는 좋은 글 쓰며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일깨우기도 하고 돈이나 명예, 권력 등에 오만하기 쉬운 인간의 허울적 삶을 벗고 맑고 순결한 정신의 토대 위에 바른 윤리와 도덕관으로 사회를 순화시키며 그리고 지하수의 수맥과 같이 나타내지 않고 흐르되 갈구하는 자에게 감로수가 되는 그러한 시를 봉선화 삭과처럼 터뜨리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봉선화, 손만 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네. 네. 많은 그 안에서 충분히 여물어야 네. 손을 댔을 때 그것 봉선화가 터지잖아요. 씨앗이. 네. 상당히 여러 이 글을 쓰는데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해서 오랜 시간 많은 생각과 공부와 사색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창작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맞아요. 고뇌이지만 또 자세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오래오래 고민하면서 쓴 글들 어떤 그리고 유희옥 시인의 시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담겨 있어요. 네, 작품 소개 좀 해주시지요. 24쪽에 보면 회기라는 시가 있어요. 네. 마치 그 작가의 말, 시인의 말에서 본 이 시인이 하던 이야기를 시에다 담은 느낌이었어요. 네,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회기, 유희옥. 내 몸에는 육지가 있다. 그 어떤 탐험가도 깃대 꽂을 수 없는 육지가. 흙이란 흙 죄다 모아 거르고 거르기를 수도 없이 얽히설키 뼈대 세우고 살빚은 토벽을 하여 걸어가는 흙이 되었다. 내 몸에는 바다가 있다. 그 어떤 항해사도 물길 낼 수 없는 바다가. 물이란 물 죄다 모아 하늘을 날고 날기를 수도 없이 꼬불꼬불 수만리 지층을 흘러가는 물이 되었다. 내 몸에는 화산이 있다. 그 어떤 용광로도 녹여낼 수 있는 화산이. 불이란 불 죄다 모아 사르고 사르기를 수도 없이 무릉도원 꽃잎 오른 봄볕같이 언제나 피어나는 불이 되었다. 내 몸에는 태풍이 있다. 그 어떤 보호벽도 막아낼 수 없는 태풍이. 바람이란 바람 죄다 모아 날리고 날리기를 수도 없이 초가을 수순잎 스치는 실바람같이 언제나 스쳐가는 바람이 되었다. 그 후 모든 것은 떠나게 되고 또다시 새 것이 되어올지니. 네, 회기. 내 몸에 내 몸에 육지, 내 몸에 바다. 화산, 태풍. 육지와 바다와 화산과 태풍. 네. 그리고 그 육지가 어떠한 육지인가. 그 바다는 또 어떠한 바다이고 화산은, 태풍은 어떠한 바람이었나 하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는 모든 것은 떠나게 되고 또다시 새 것이 되어올지니. 네. 새 것이 되어올지니 라고 하면서 여운을 주고 있습니다. 네.
생각이 많아지는 시입니다. 네네. 네. 우리 이 시집의 제목이기도 한 네, 풀잎이 하는 말이라는 시가 있죠. 네, 43쪽이에요. 네, 풀잎이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김 PD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풀잎이 하는 말, 류희옥. 머르라 한다, 두 눈. 바깥이 어두워야 가슴에 뜨는 별을 보느니라고. 닫으라 한다, 두 귀. 어지러운 회리바람 휘몰아쳐도 두려움 없는 몸매로 보내면 그뿐. 열으라 한다, 두 손. 빗장 걸지 않는 마음이라면 이슬 같은 젖줄이 내릴 거라고. 네. 예, 풀잎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네. 자, 눈 멀고. 네. 풀잎이라는 그 단어를 떠올리면은 사실 김수영 시인님의 네, 그렇죠. 시가 제일 풀이 먼저 넘는다. 네, 떠오르는데 그래서 또 그 시와도 연관도 되고 했는데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좀 시력이 약해지잖아요. 네. 청각도 약해, 청력도 약해져요. 그런데 예전에 어르신들께서 그랬거든요. 시력이 약해지는 것은 이제 세상 너무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말라라는 뜻이고 또 청력이 약해지는 것은 세상 너무 세세하게까지 작은 소리까지 다 들으려고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한 의미가 무슨 뜻인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면 그러한 게 무슨 뜻인가를 좀 깨닫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유희옥 시인이 풀잎이 하는 말을 통해서 뭔가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구나 싶고요. 그리고 두 손, 우리가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죠. 뭔가를 닫아야 되고 뭔가를 열어야 된다라고 할 때 마지막에 지갑을 열라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열으라고 하는 것은 꼭 지갑을 여는 이야기가 아니라 빗장 걸지 않는 마음이라고 많은 것에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닫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순간 방송을 들으면서 한번 그 마음의 빗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두 눈과 두 귀는 감고 닫아도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류희옥 시인이 풀잎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남겼고요. 네, 다음 작품 한 편만 더 감상해 보죠. 네. 그 52쪽에 보면 폭설이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폭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네, 그래서 52쪽에 폭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폭설, 류희옥. 산등성이마다 늙은 소나무는 학이 되어 소리 없는 비상을 꿈꾸고 수사슴 한 마리 우주를 뿔에 걸고 가도 끝이 없는 그 길을 저벅 키를 재며 걷고 있다. 와, 이 한 폭의 동양화를 감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우리 눈으로 쌓인 그곳에 폭설의 정경인데 그래도 따뜻한 느낌도 있고요. 우리 시인님께서는 이렇게 좀 자연과 아까 그 풀잎 하는 말도 그렇고요. 자연과 그 교감하면서 내면에서 그런 거를 성숙하게 그거를 어법으로 풀어내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표현력이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유희옥 시인은 이제 보통 그 시인들이 이 시집에서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렇게 마지막에 시인의 산문이라고 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이제 산문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네. 1989년에 등단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등단하던 무렵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쓰셨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읽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 네. 또 유희옥 그러면은 보통 여자 이름 같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있었던 에피소드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네. 유희옥 시인이 등단할 때 문덕수 선생님께서 작고하셨죠. 네. 저도 문덕수 선생님께서 추천하셨거든요. 네. 문덕수 선생님께서 심사평을 주셨는데 자연을 신선한 눈으로 보고 성숙한 어법으로 그려낸다. 이런 얘기를 주셨거든요. 그러게요. 저도 그 말씀에 정말 가슴이 이렇게 딱 동일시되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전에 우리 김 PD님께서 말씀하신 유희옥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네네 그게 딱 문덕수 선생님의 심사평에 들어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또 유희옥 시인을 알아가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고요. 시인과 시를 알아가는 건 참 큰 또 다른 세상을 만나는 것 같아요. 네, 모처럼 편해신 시집 풀잎이 하는 말 유희옥 시집 오늘 감상해서 참 의미 있고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편편히 좋은 글과 끝에 담긴 말도 매우 유익하다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오늘은 그 풀잎이 하는 말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표현문학계 조미애 시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